오늘 영상은 아주 사소한 증상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원래 손발이 차요. 겨울만 되면 손이 시리고 여름에도 발은 늘 차갑고 그래서 양말을 꼭 신어야 편하다고 하죠. 대부분은 이것을 체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손발이 차가운 증상이 단순한 체질인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혈관 신호인지 차분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겁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병명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손발이 차가운 게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릴 때부터 늘 그랬던 분도 계시고 어느 순간부터 더 심해졌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차갑다는 사실보다 변화가 있었는지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더 차갑게 느껴진다. 아침에 손이 굳은 느낌이 든다. 양말을 신어도 발이 쉽게 따뜻해지지 않는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그건 체질로만 넘길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손과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끝에 있는 말초 부위입니다.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 가장 중요한 장기부터 공급받고 마지막으로 손과 발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혈관 흐름에 변화가 생기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손과 발입니다. 혈관이 예전보다 탄력을 잃거나 혈액이 끈적해지거나 순환 속도가 느려지면 몸은 먼저 말초를 줄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신호가 손발 차가움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건강검진은 괜찮았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검사 수치는 아직 정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결과이고 손발 차가움은 과정입니다. 몸은 항상 결과보다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대부분 불편하지만 애매한 형태로 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넘기게 됩니다. 손발 차가움이 혈관 신호일 수 있다는 건 당장 큰 병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관리 방향을 점검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손발 차가움을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날씨와 상관없이 차갑다. 둘째, 아침에 특히 더 심하다. 셋째, 예전보다 회복이 느리다.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혈관 흐름을 한 번쯤 의식적으로 점검할 시점입니다. 아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침은 밤새 회복된 결과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충분히 잤다고 느끼는데도 손발이 차고 몸이 무겁다면 혈액순환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아침이 반복되면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커피로 버티고 억지로 몸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에너지가 아니라 순환입니다.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먹어도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발 차가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 전체 흐름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손발이 차가우면 무조건 병원 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손발 차가움이 병원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준은 필요합니다. 손발이 차가우면서 저림이 심해지거나 색이 자주 변하거나 한쪽만 유독 차갑게 느껴진다면 이때는 지켜보기보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양쪽이 비슷하고 생활을 조절하면 조금 나아진다면 집에서 관리해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불안 대신 기준을 드리려는 겁니다. 손발 차가움은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참으라고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 알아차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 손발 차가움이 어떻게 심장과 연결되고 어떻게 머리 맑음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언제 병원을 가야 하는지까지 차분히 이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졌다면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차분히 바라보는 것, 그게 혈관 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그 작은 관찰이 내일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아침은 밤새 몸이 회복한 결과가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며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차갑고 발이 시리고 몸이 잘 풀리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밤새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물론 수면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때입니다. 아침 선발 차가움이 반복되면 하루의 컨디션 전체가 달라집니다. 몸이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지친 느낌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은 이미 마이너스 상태에서 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액순환의 회복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밤에 조금 무리를 해도 아침이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그 결과 아침에 말초까지 충분한 혈류가 도달하지 못하고 손발 차가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아침 손발 차가움을 컨디션 문제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하루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회복 리듬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스스로 점검해 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풀리기까지 얼마나 걸리시나요? 예전에는 씻고 움직이면 바로 괜찮았는데 요즘은 오전 내내 굳어있는 느낌이 든다면 회복 속도가 느려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아침 선발 차가움과 함께 다음 증상이 동반된다면 혈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멍한 느낌이 오래간다. 가벼운 두통이 자주 있다. 손이 잘 붓거나 뻣뻣하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 느낌이 있다. 이런 신호들은 각각 따로 보면 애매하지만 함께 나타나면 몸의 순환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단계에서 바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침 선발 차가움만으로 바로 병원을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리듬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버티는 건 좋지 않습니다. 2단계에서 중요한 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움직이기보다 몸을 천천히 깨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긴장은 혈관을 더 수축시킵니다. 또 공복에 과도한 자극을 주는 습관은 순환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 선발 차가움은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시작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하루를 시작하면 피로는 누적되고 회복은 더뎌집니다. 그래서 아침 선발 차가움은 혈관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선발 차가움이 심장 부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두근거림이나 숨이 차오르는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지를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손발이 차다면 몸은 이미 회복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하루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심장은 항상 일정한 일을 합니다. 쉬지 않고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혈관 상태가 변하면 심장이 해야 할 일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을 때는 심장이 큰 힘을 쓰지 않아도 혈액이 잘 흐릅니다. 하지만 혈관이 점점 뻣뻣해지고 통로가 좁아지기 시작하면 심장은 같은 양의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강하게, 더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이 부담은 먼저 말초에서 드러납니다. 그 신호가 바로 손발 차가움입니다. 손발이 차가운데 요즘 들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 느낌이 든다면 심장이 혈류를 보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나이는 원인이 아니라 조건일 뿐입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심장의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비교해 보세요. 차가운 날에는 두근거림이 더 느껴지지 않나요? 숨이 더 차지 않나요? 몸이 더 쉽게 지치지 않나요? 이런 차이가 느껴진다면 손발 차가움과 심장 부담은 같은 흐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이런 증상이 심해진다면 하루 동안 누적된 부담이 밤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운동을 늘리는 것입니다. 운동은 중요하지만 순환이 막힌 상태에서 강도부터 높이면 심장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얼마나 움직이느냐보다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손발 차가움은 심장이 보내는 간접적인 신호입니다.
지금 환경이 조금 힘들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두근거림과 숨이 차는 증상은 점점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을 바로 가야 할까요? 손발 차가움과 함께 가슴 통증이 뚜렷해지거나 숨이 가빠지면서 식은땀이 나거나 휴식을 취해도 증상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지체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두근거림과 손발 차가움이 함께 나타나는 초기 단계라면 생활 흐름을 점검할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몸을 몰아붙이기보다 부담을 줄여주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손발 차가움은 심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직 크게 아프지 않더라도 지금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부담은 누적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공감하는 증상,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증상은 표현도 참 애매합니다. 아프지는 않은데 또렷하지 않고 어지럽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느낌.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잠을 덜 자서 그런가 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발 차가움과 함께 이 멍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같은 흐름 안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혈액과 산소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잠깐만 공급이 줄어도 집중력과 반응 속도가 바로 떨어집니다. 혈관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는 늘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신호가 머리가 멍한 느낌입니다. 특히 이런 멍함은 아침이나 식후 혹은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잘 느껴집니다. 이 시간대는 혈류 조절이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 중 머리가 자주 멍해진다고 느끼는 분들은 단순한 뇌 문제가 아니라 혈관 흐름의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뇌만의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억과 집중은 뇌의 능력 이전에 뇌로 가는 공급의 문제입니다. 혈관이 충분히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뇌도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점검해 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멍할 때 손이나 발이 더 차갑게 느껴지지 않나요? 몸이 무거워지지 않나요? 이런 반응이 함께 온다면 몸 전체 순환이 잠시 막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집중력 저하가 잦아지고 말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생각 정리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머리를 쓰는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를 맑게 하려면 먼저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카페인으로 버티기보다 몸을 조이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 늦은 시간 자극적인 생활, 갑작스러운 긴장은 혈관을 더 수축시킵니다. 머리 멍함은 뇌가 보내는 불평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요청입니다. 조금 쉬게 해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멍함을 병원에서 확인해야 할까요? 머리 멍함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온다면 지체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손발 차가움과 멍함이 컨디션에 따라 오르내리는 정도라면 지금은 관리로 접근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머리가 멍해질 때 뇌만 보지 마세요. 혈관과 순환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손발 차가움과 함께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낄 때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하는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발 차가움이라는 작은 신호가 혈관, 회복, 심장, 뇌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영상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언제까지 집에서 보고 언제는 바로 병원을 가야 하는가 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두 가지 극단으로 가기 쉽습니다. 하나는 괜히 겁이 나서 아무 증상에도 불안해지는 경우, 다른 하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중요한 신호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건강관리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손발이 차갑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이 나타나면 바로 확인해야 할 신호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손발 차가움과 함께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질 때입니다. 이건 단순한 순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혈류 전달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 손발 차가움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잠깐이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지켜보지 말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 손발 차가움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이 역시 집에서 관리할 단계는 아닙니다. 네 번째 기준. 손발 차가움과 함께 어지럼이 갑자기 심해지고 균형 잡기가 어려워질 때입니다. 특히 이전에 없던 어지럼이라면 더더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기준. 휴식을 취해도 손발 차가움과 불편함이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심해질 때입니다. 이건 몸이 지금은 관리가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증상이 심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이 달라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예전과 다른 느낌, 갑작스러운 변화, 한쪽으로 치우친 증상.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망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라면 아직은 집에서 관리하며 지켜볼 수 있습니다. 양쪽 손발이 비슷하게 차갑고 컨디션에 따라 오르내리며 생활을 조절하면 조금은 나아지는 경우입니다. 2단계에서는 불안보다 관찰이 필요합니다. 기록을 남겨보세요. 아침 컨디션, 손발 온도 느낌, 머리 멍함 여부, 하루의 피로도를 간단히 적는 것만으로도 몸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록은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가는 건 겁이 나서 가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을 알고 가는 사람은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손발 차가움은 우리 몸이 가장 먼저 보내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도 말고 과장하지도 마세요. 차분히 구분할 수 있다면 건강관리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손발 차가움부터 혈관심 장르를 함께 지키는 하루 루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신호는 망설이지 말고 확인하는 것. 그 선택이 가장 안전한 관리입니다.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방법도 아닙니다. 다만 몸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몸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급하게 움직이면 밤새 이완돼 있던 혈관은 순간적으로 수축합니다. 이때 손발 차가움이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몸을 천천히 풀어주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손을 쥐었다 펴고 발목을 돌리고 호흡을 깊게 하는 것만으로도 혈류는 서서히 열립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다음은 낮 시간입니다. 낮에는 혈관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간입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말초 순환은 쉽게 정체됩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일수록 가만히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짧게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이 한 번에 오래 움직이는 것보다 혈관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또 낮 시간에는 몸을 조이는 습관을 하나씩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꽉 끼는 옷, 장시간 긴장 상태, 과도한 자극은 혈관을 계속 수축시킵니다. 저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녁은 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선택이 아침 손발 차가움을 결정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자극은 혈관과 신경을 계속 깨워둡니다. 그 결과 밤에 충분히 쉬지 못하고 아침에 회복이 덜 된 상태로 눈을 뜨게 됩니다. 저녁에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온도뿐 아니라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조용한 시간, 천천히 씹는 식사, 느린 호흡은 혈관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마지막은 밤입니다. 밤은 혈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혈관은 회복하고 몸은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잠들기 전까지 몸이 긴장 상태라면 손발 차가움은 다음 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밤에는 정보와 자극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관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를 통째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하나, 낮 하나, 저녁 하나.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손발은 먼저 반응합니다. 손발이 덜 차가워지고 몸이 덜 굽고 머리가 조금 더 맑아집니다. 이 변화는 혈관이 회복되고 있다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손발 차가움은 참아야 할 증상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안내문입니다. 그 안내를 무시하지 않고 조금씩 방향을 바꿔주는 것. 그게 중장년 이후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이제 손발을 그저 차갑다고 느끼지 마세요.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하루 보내세요.